네, 오늘 최적화 개론 17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을 한 대로 오늘은 리스트 스퀘어스 프로블럼 쪽에 요약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쪽 볼 테니까 공부를 좀 해오세요 미리. 자, 이 리스트 스퀘어스 프로블럼은 사실 뭐 쉽다면 쉬운데 우리 교과서를 읽으면서 제가 대학원 때 좀 고통스러워했던 부분 그쪽 위주로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먼저 이 리스트 스퀘어스 프로블럼을 예로 하려면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이 Systems of Linear Equations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이 Systems of Linear Equations가 뭐냐 이렇게 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m개의 variables x1부터 xm이 있어요. 잠깐만요. xn이죠. 예, 지금 뭔가가 잘못됐어요. 예, 잠시만요. 제가 빨리 고칠게요. 예, 이게 m이고요. m. 예, 그래서 n variables, m equations예요. 네, 밑에는 바로 써놨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게 x1부터 xn까지의 n개의 베리어블인데 교과서에서는 우리 리얼 넘버로 한정을 하고 있어요. 전부. 그리고 그러면 이 n개의 베리어블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어떤 또 다른 리얼 넘버다라고 하는 이퀘이션이 요게 하나, 둘, 따따따 돼서 up to m개까지 있어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한 개, 두 개, m개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운 노테이션대로 한다면 코에피션트를 a sub ij들을 도입해서 이렇게 써야 돼요. 뭐 편의상 첫 번째 이퀘이션이라서 이게 a sub 한 다음에 첫 번째 서브스크립트가 몇 번째 이퀘이션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스칼라 이퀄 스칼라인 몇 번째 이퀘이션인지. 그래서 a11 x1, a12 x2, 따따따 up to a1n xn equals b1 첫 번째 이퀘이션이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퀘이션은 a21 x1, a22 x2 따따따 해서 up to a2n xn 그다음에 b2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m 번째 이퀘이션은 am1 x1, am2 x2 해서 up to amn xn bm 이렇게 되겠어요.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대학교 와서 리니어 엘지브라를 들으면서 좀 컴팩트하게 나타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m by n 매트리스 캐피탈 A를 정의해요. 그러면 얘의 ij 엔트리 또는 ij 엘리멘트가 어떻게 되냐면 요 앞에 나와 있던 리니어 이퀘이션들의 코에피션트 aij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요 스퀘어 브라킷은 어떤 행렬이나 벡터가 있을 때 뭐 쓰는데 헷갈리면 이렇게 해도 돼요. 예. a의 ij, 그렇죠? a 매트리스의 ij 엔트리는 로어 케이스 aij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n variables x1부터 xn을 묶어서 벡터 x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m개의 equations가 있는데 그 이꼬르 뭐 실수 b라고 할 때 b1부터 bm까지를 이렇게 묶어서 벡터 b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배운 요 매트리스 A times 벡터 x는 벡터 b라는 이 컴팩트한 노테이션을 써서 이제 나타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대학원생들이니까 여러분 때까지는 이과에 행렬이 있었나요? 여러분 때도 벌써 없었나요? 네, 지금 다 사라졌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망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네, 빨리 탈출을 하는 게 큰일이에요. 그렇죠? 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에 와서 배웠고 대학원에서도 아마 다음 학기에 연경철 교수님께서 고급 선형대수, 대학원 레벨 선형대수 과목을 가르치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세요. 예. 참고로 학부생들도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만큼 여러분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Systems of Linear Equations라는 것은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 Signals and Systems 할 때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한 덩어리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A system of systems가 아니라 잠깐만요. A system of linear equations. 네.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들. 그러니까 이렇게
simultaneously 이 equation들을 만족하는 그런 x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이제 첫 번째 데피니션이 뭐냐면 이 systems of linear equations의 solution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define을 해요. 어떤 x tilde 아이고 죄송합니다. 컨트롤 Z. 예. 어떤 x tilde가 당연히 이제 우리가 n 개의 베리어블이 있는 것을 벡터로 나타냈으니까 r to the n by 1이에요. x tilde는 a solution to this system of linear equations다. a solution이에요. 벌써 힌트가 딱 오죠, 그렇죠? 언제 이렇게 이퀄리티를 만족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 문제를 푼다는 것은 그렇죠. 저걸 만족하는 벡터 x를 찾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A solution to the system of linear equations ax equal b는 당연히 equality로 만족해야 되고 주의할 것은 뭐예요? 주의할 것은 여기 나와 있는 equality가 뭐예요? 스칼라 equal 스칼라를 확장한 벡터 equal 벡터 element wise n 번째 i 번째 엘리멘트는 왼쪽의 오른쪽의 i 번째 엘리멘트와 같다라는 그 generalized equation이죠. equality죠. 맞습니까? 네. 자, 어쨌든 뭐 definition은 간단해요. 그런데 이제 선형대 수학에서 여러분이 배운 결과를 리프레시하면 이 중요한 레마가 나와요. 근데 이 레마는 도대체 뭘 하자는 거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define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대학원생쯤 되면 바로 파블로프의 개처럼 어떤 침이 흘러나와야죠. 예, existence와 uniqueness에 대한 침이 흘러나와야죠. 예, 오른쪽 입 가로는 existence, 이쪽은 uniqueness 이렇게 침이 질질질 흘러야 돼요. 이게 안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뭐 쏘쏘 한 거예요. 별로 알겠어요? 여러분이 제대로 트레이닝을 받은 대학원생이라면 바로 나와야 돼요. definition 그러면 바로 existence, uniqueness. 그래서 이 렘마는 이 지금 솔루션을 정의했잖아요. 정의했으니까 이것을 existence를 이제 일종의 체크하는 그런 렘마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렘마는 단지 이러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솔루션이 존재한다가 아니라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if and only if 존재한다니까 이거 훌륭한 거죠. 사실 뭐 티어렘이라고 하고 싶지만 이 정도 결과는 이제 학부 선형대수 시간에나 티어렘 이렇게 하지 대학원 오면 렘마죠. 그렇죠? 뭐 너무 단순해서.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선형대수학 시간에 배웠던 뭐 매트리스 A의 컬럼들의 스팬 그렇죠? 그러니까 컬럼 벡터들로 스팬되는 서브 스페이스를 나타내는 range of matrix A 이게 R자를 지금 그 칼리그라픽 레터로 쓴 거예요. 또는 이제 컬럼 스페이스 오브 A 이렇게 부르죠. range of A 매트리스의 레인지고 컬럼 벡터들의 스팬이죠. 그래서 컬럼 스페이스 오브 A 뭐 range of A 또는 span of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요 아까 A 매트리스 있잖아요. 그거를 컬럼으로 잘라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놈만 묶으면 이게 A1 벡터인 거예요. 컬럼 벡터. 그래서 여기 캐피탈 A를 A1, A2에서 AN까지 이렇게 봤을 때 요 AN들로 요 스팬이라는 게 뭐예요? 저 녀석들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루어지는 점들의 집합. 그렇죠? 저게 서브 스페이스다 이런 것도 증명하고 다 했죠. 그것까지 이 과목에서 하다가는 갑자기 최적화 과목이 선형대수 과목이 되니까 그렇게 하진 않겠어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뭐 어느 방향이든 이 과목을 듣고 그다음에 대학원의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이걸 들으려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본래 이 과목이 AI 심화 과목 학부 그것이 어떤 최적화의 AI 응용이라든가 어플리케이션 투 트레이닝 오브 뉴럴 넷 뭐 이런 거 생각했던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경우든 이 프리레퀴짓 또는 프릴리미너리로 선형대수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선형대수학은 어떻게 보면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엔지니어링 사이언스라는 사람들. 우리 예전에 백성기 총장님께서 그 선형대수학을 우리 포항공대 모든 학부생에게 필수로 지정을 하셔서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경악을 했었죠. 특히 이제 뭐 생명과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아니 우리 학생들이 왜 선형대수를 들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 보면 바이오에서도 뭐 특히 제약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그
뭐 GAN이라고 하나요? 뭐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뭐 이런 거 써가지고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신약이라든가 물질들을 만들어내죠. 뭐 매티리얼 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서 서형대수 필요 없다고 하셨던 분들 반성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예. 학생들이 좀 뭔가 해보고 싶은데 그래도 뭐 누가 주는 거 그냥 돌리지 않고 내가 조금이라도 기초를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 뭐예요?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려요. 서형대수학을 공부를 안 하면 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시 없어졌죠. 필수에서.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이런 정치적인 발언은 그만하고 자 그래서 이 existence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형대수 시간에 배운 거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할게요. 예. 뭐냐면 지금 요걸 ax equal b라는 거를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아까 a를 a1 컬럼, a2 컬럼 해서 an 컬럼으로 생각하고요. 요거를 x1, x2 해서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처럼 전부 스칼라로 해서 그 m 개의 이퀘이션 네, 했잖아요. 근데 m이죠. m 아니죠. n 맞아요. 예, mn이고 이게 이제 b 벡터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근데 요거를 보면 매트리스 벡터로 컴팩트하게 나타냈다가 다시 이번에는 어때요? 칼럼 벡터들 그 다음에 x는 여전히 스칼라로 나타내고 나면 요 레프트 핸드 사이드가 재밌게 돼요. 어떻게 되죠? a1 벡터의 어떤 x1배 더하기 a2 벡터의 x2배 해서 어때요?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되는 거죠. n 개의 컬럼 벡터에. 그러니까 n 개의 컬럼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b와 같다는 거예요. b 벡터와. 참고로 여기서 요 a1 벡터, a2 벡터, an 벡터와 b 벡터는 다 여기서도 써놨지만 m by 1로 b도 b 벡터도 m by 1이고 다 같은 스페이스 상에 있죠. m 디멘셔널 스페이스 상에. 네. 이렇게 될 때 이 n 개의 벡터로 이루어지는 스팬 오브 a1, a2, an 되는 디멘션이 맥스가 n이죠. 예, 근데 어쨌든 이 서브 스페이스 상에 이 스팬 공간 상에 얘가 없으면 당연히 만족을 안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이렇게 당연히라고 하면 선형대수 확보를 들은 걸로 가정하고 있지만 예,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칼럼들의 웨이티드 썸 안에 썸으로 나타나는 모든 점들의 집합 안에 b가 있어야지 그 중에 뭐 있을 거 아니에요 x들이.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하면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이게 결과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지오메트리 인터프리테이션 하고 나면 선형대수 수업을 들어서 4개의 서브 스페이스를 배우잖아요. 매트리스 A가 딱 주어지면 그렇죠. 매트리스의 칼럼 스페이스와 널 스페이스 그다음에 레프트 칼럼 스페이스와 레프트 널 스페이스를 배우죠. 그렇죠? 뭐 그게 로 스페이스와 어떻게 연결되고 이런 건 여러분이 다시 보면 되겠지만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서 증명 안 했어요. 오미티드. 예, 선형대수 학부 선형대수를 보세요. 매트리스 A의 칼럼들로 스팬되는 range of A에 B 벡터가 들어가면 어쨌든 솔루션은 무조건 존재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은 뭘 하라고요? 제가 이제 오른쪽 치면 이제 닦았어요 하고 닦았어요. 자 왼쪽 치면 뭐라고요? 예, 유니크니스를 확인해야죠. 유니크니스는 일단 존재할 때 유니크하냐 안 하냐를 봐야 되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했어요. 일단 B 벡터가 range of A, 즉 span of columns of A에는 속한다고 가정을 해놓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니크한 걸 찾는데 이레마도 파워풀해요. if and only if. 멋지죠, 그렇죠? 근데 그게 뭐냐면 문제는 여러분이 또 랭크라는 걸 행렬의 랭크라는 걸 배워야 돼. 근데 랭크가 칼럼 수 n이 칼럼 수죠. 매트리스의 칼럼 수와 같으면 유니크하다는 거예요. 솔루션이. ax equal b라는 system of linear equations의 솔루션이 이 두 조건을 만족하면 existence, uniqueness가 다 개런티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뭐 스케치를 하면 이래요. 좀 배우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항상 uniqueness는 가장 쉬운 접근법이 뭐냐면 일단 두 개를 가정해요. 둘 다 range of A에 속하는 range of A. 잠깐만요. range of A가 아니죠. 그렇죠? 네, 솔루션 셋이죠. 네, 솔루션 셋이에요. 쏘리. 그러니까 얘가 솔루션 셋에 속하고 즉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AX 스타도 B고요. AX 제로도 이제 B를 만족해요. 그러면
일단 우리 가정 우리가 이게 만족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만족한다는 얘기는 일단 B가 그렇잖아요. 스페이스 상에 속하죠, 그렇죠? 레인지 오브 A에 속하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행렬 A의 널 스페이스, 즉 A equals 0를 만족하는 그런 E 벡터를 찾으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요 솔루션과 요 솔루션은 항상 그 파티큘러 솔루션과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x 스타와 x 제로가 다르다고 한다 하더라도 같다고 해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한 솔루션은 다른 솔루션에 더하기 어떤 널 스페이스에 있는 어떤 차이 벡터 이렇게 항상 나타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랭크가 A면 랭크 A가 N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널 스페이스가 오직 제로 벡터만을 포함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x 스타가 x 제로와 같은 거죠. 이렇게 이게 사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에요. 알겠어요? 어떤 걸 먼저 정의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사실 널 스페이스 레인지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하기 전에 사실 웬만한 책들은 순서가 어떻게 되죠? 저 솔루션 다 구하고 난 다음에 하고 있어서 사실 약간 본말 전도예요.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다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세상에 이런 책도 있고 저런 책도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끼리 대화할 때는 저 랭크 A가 N이면 그냥 뭐 널 스페이스가 제로니까 파티큘러 솔루션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고 솔루션이 유니크하네 이렇게 하면 그냥 다들 얘 아는구나 이렇게 넘어가지. 그게 길버스트랑의 리니어 엘지브라 제1판에 보면 그런 논리로 디벨롭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너희 논리는 이렇게 말할 사람 없다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때 스케치 오브 프루프는 이렇게 된다고 논문에 심지어 써도 있잖아요. 이 정도는 아무도 챌린지하지 않아요. 이걸 증명하라. 이 논문이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 쉽게 말하는 것과 모르고 지버리쉬를 떠드는 건 다르니까 여러분이 알고 쉽게 말해주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일단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웠어요. 뭐라고요? 간단히 얘기하면 캐피탈 A 타임스 벡터 X는 B. 이게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즈를 컴팩트하게 나타낸 거고 이것의 솔루션은 언제 존재한다고요? B 벡터가 A 매트리스의 칼럼들의 스팬 안에 포함되면 존재하고요. 언제 유니크하다고요? A가 칼럼이 n개인데 랭크 오브 A가 n이면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또 말할 수 있냐면 A의 칼럼들이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면 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까지는 해피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까 그 이그지스턴스 있잖아요. 이그지스턴스에서 B가 B 벡터가 레인지 오브 A의 원소여야 되는데 뭐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유니크니스 할 때 랭크 A가 N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제너럴한 걸 해보자는 거예요. 제너럴한 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AX equal B가 의미가 있으려면 적어도 이그지스턴스는 돼야죠.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닐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럼 그냥 솔루션이 없어요 하고 배 짤 거냐? 이게 최적화를 배운 사람은 이제 다른 솔루션이라고 부르는 이상한 걸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AX equal B에 아까 솔루션이라고 하면 뭐였어요? 정확하게 해서 이퀄리티를 만족해야지 솔루션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리스트 스퀘어즈 솔루션이라는 괴상한 걸 정의해요. 그런데 이런 거죠. 보통 우리가 말 그러면 우리가 대충 알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말들. 근데 얼룩말 그럼 어떤 거예요? 말은 말인데 뭐 무늬가 이러하고 어느 지역에 살고 유전자가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이런 거죠. 참고로 우리한테는 얼룩말이지만 지브라가 홀스냐 그러면 참 애매하죠. 영어로는 주의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뭐 다시 돌아와서 보통 수식어가 붙으면 어때요? 이게 더 작은 걸 나타내는데 이게 리스트 스퀘어즈 솔루션 to AX equal B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돼요. 데피니션이 아예 달라요. 어떻게 되냐면 X 스타가 위에 있는 X 스타랑 좀 다른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거를 좀 바꿉시다. 위에 있는 거를 이렇게 별로 할게요. 별로. 그러니까 에스터리스크가 아니라 이렇게 할게요. 그다음에 제로도 이게 헷갈리니까 제로라고 안 쓰고 밑에 제로를 또 쓰거든요. 틸드라고 할까요? 틸드. 아까 틸드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헷갈릴까봐. 자, X 스타가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란 건 뭐냐면 모든 랭스 n짜리 벡터 x에 대해서
요 x 스타를 집어넣어서 요 b를 왼쪽으로 옮겨서 벡터 놈 스퀘어, 투놈이죠. 투놈, 유클리디안 놈 스퀘어 또는 놈으로 해도 돼요. 한 개 어떻다고요? 모든 x 어떤 x를 집어넣었을 때보다도 작거나 같으면 이걸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눈치상 뭐죠? 잠깐만, b가 그렇잖아요. b가 a의 칼럼 스페이스에 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었어요 아까? ax 이퀄 b를 만족하는 솔루션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말하기 전에 솔루션이 존재했잖아요. 솔루션이 존재하면 어떻게 돼요? 제로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보면 뭐예요? 항상 0 이상이잖아요, 둘 다. 그러니까 뭐예요? b가 레인지에 속하면 a의 칼럼 스페이스에 속하면 이 리스트 스퀘어스를 풀 때 이 미니멈이 제로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냐면 이거 좀 이상한 그림이긴 한데 벤 다이어그램이 좀 이상하긴 한데 뭐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ax 이퀄 b의 솔루션 집합을 여러분이 구해요. 그러면 솔루션 집합이 어때요? 일단 공집합이 아닐 수 있죠. 언제? 존재할 때 솔루션이. 그러니까 b가 컬럼 스페이스 오브 a에 속할 때. 그 다음에 저게 원소가 무지 많을 수 있어요. 일단 존재하면 있잖아요. 유니크하든가 아니면 무한계예요. 왜냐하면 널 스페이스는 일반적으로 어때요? 디멘션이 1 이상이니까 무한계가 들었죠. uncountably infinite 개의 아까 e라는 벡터가 존재하잖아요. 만약 랭크 오브 a가 n이 아니면 n보다 작으면 칼럼 수보다. 그런데 저 집합이 공집합일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존재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즈 솔루션 셋이라는 걸 정의를 하면 더 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미스리딩 하니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왜냐하면 저게 의미가 있으려면 솔루션 셋이 공집합이 되겠고, 당연히 만약에 솔루션 셋이 공집합이 아니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셋이랑 똑같겠죠. 그러면서 저 ax-b의 놈 스퀘어 한 게 0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이상한 그림인데 어쨌든 무슨 말을 하려는지를 알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리스트 스퀘어즈 솔루션 to ax 이퀄 b라는 것을 자세히 보니까 이걸 이 시간에 지금 시간에 배우고 있는 최적화 문제로 생각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이라는 걸 정해요. 어떻게 하냐면 아까 ax와 그 b를 가져와서 차를 구해요. 그 다음에 투놈 스퀘어를 해요. 유클리디안 놈 스퀘어. 그 다음에 그것을 미니마이즈하는 x를 찾는 거예요. 당연히 a는 여기서 m by n이고 b는 m by 1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아까 말했던 리스트 스퀘어즈 솔루션 x 스타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x 스타 equals arg min x in r to the n of 뭐예요? ax minus b 놈 스퀘어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게. 왜 처음부터 이렇게 안 쓰느냐?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정의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또 뭘 해야 돼요? 아까 이렇게 막 흐르고 있어야죠, 그렇죠? existence와 uniqueness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흥미롭게도 이래요.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은 솔루션이 항상 존재해요. 항상. 적어도 이 벡터 버전에서는 알겠어요? 항상 존재해요. 항상 존재하는데 A와 B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A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에 따라서 B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렘마가 뭐라고 돼 있어요? 글로벌 미니마이저.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의 글로벌 미니마이저. 사실 뭐 로컬 미니마이저라고 해도 되는데 글로벌 미니마이저라고 하겠어요. 글로벌 미니마이저 always exists예요. regardless of A and B. 그러니까 A와 B가 뭐든 간에, 아까는 뭐 랭크가 어쩌고 뭐 레인지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AX 이퀄 B의 솔루션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제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재미있으려면 뭐 유니크하든가 안 하든가 하는데 문제에 따라서 그런 논의를 하려 그러면 어쨌든 적어도 B가 컬럼 스페이스 오브 A에 속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말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리스트 스퀘어 문제는 그냥 무조건 솔루션이 글로벌 솔루션이 존재해요. always exists regardless of A and B.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좀 위험할 수 있는 게 솔루션이 유니크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미니멈 값을 내는 x 스타가 유니크하지 않을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equal이라고 하면
이퀄이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이게 대입한다라는 말처럼 많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뭔가를 구한 다음에 왼쪽에 대입한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때. 근데 오른쪽에서 예를 들어서 유니크 안 한 게 오면 이거 뭐 유니크 안 한 걸로 하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아그민 해서 대입할 때는 사실 약간 위험해요. 유니크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유니크 안 하면 이렇게 쓰는 게 조금 위험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본인도 잠깐 유니크한가? 유니크 하겠지? 체크도 안 해놓고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렘마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참고로 여러분 볼 거예요. 이거 뭐 교과서에 나오는 거랑 완전히 다른데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리오가나이즈를 했어요. 똑같으면 그냥 2017년 수업 들으면 돼요. 거기서 다 설명하니까.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ax-b, x equals b의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을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위에 나와 있는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죠. 이거는 unconstrained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 이것의 솔루션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ax equal b의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걸 보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렘마는. 그러니까 하나는 Systems of Linear Equation에 과 관련해서 어떤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라는 걸 정의한 거고, 하나는 거기에 힌트를 얻어서 최적화 문제를 풀었을 때 최적화 문제의 솔루션, 그러니까 로컬 미니마이저 또는 글로벌 미니마이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보면 여러분이 이제 익숙하지 않은 학생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어떤 여러분이 벡터 놈 스퀘어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x 트랜스포즈 x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ax-b라는 것도 어때요? 이게 하나의 벡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x-b 트랜스포즈 ax-b로 쓸 수 있어요. 뭐 여러분 대부분은 여기 잠깐만요. 제가 가려야지. 예. 대부분은 그냥 뭐 너무 당연한데 뭔 소리야 할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한 번은 풀어 줄게요. 그러면 얘를 여러분이 이제 expand 하면 돼요. expand.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정리를 요 부분은 그래도 여러분이 하세요. x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 x 마이너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과 빼기 b 트랜스포즈의 a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b 트랜스포즈 b니까 b의 놈 스퀘어인데 요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x 트랜스포즈 y는 y 트랜스포즈 x랑 같다는 걸 이용하면 여러분이 요렇게 쓸 수 있어요. 그냥 묶어서 얘는 얘죠. 그렇죠? x 트랜스포즈 그래서 쿼드래틱 폼이죠. 두 번째는 얘와 얘가 같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2배의 x 트랜스포즈 괄호 열고 a 트랜스포즈 b로 묶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오브젝티브 펑션이 저렇게 주어지는 쿼드래틱 이퀘이션이죠. 쿼드래틱 이퀘이션으로 주어지는 사실 쿼드래틱 unconstrained 쿼드래틱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라서 사실 최적화에서 가장 쉬운 문제예요. 이게 가장 쉬운 문제라고 불러요. 예.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뭘 해보고 싶겠어요. 딱 보니까 미분 가능하네. 그래서 그레디언트 벡터를 구하고 헤시안 매트리스를 구해볼 수 있는데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면 이거 숙제로 한번 냈었죠. 해보라고 2배의 a 트랜스포즈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a 트랜스포즈 b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헤시안 매트리스는 2배의 a 트랜스포즈 a 이렇게 나오고 근데 얘는 파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예요. 예, 얘는 이제 어떻게 증명하느냐 책에 있어요. 예, 근데 뭐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다가 어때요? 그냥 곱해보죠. y를 하나 곱해봐요. 트랜스포즈를.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이게 ay의 매그니튜드 스퀘어니까 이거 0 이상이잖아요. 모든 y에 대해서. 그러니까 by definition a 트랜스포즈 a는 파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죠. 그러면 여러분이 중간고사 공부를 했으니까 딱 느끼는 게 뭐예요? 잠깐만. unconstrained니까 인티리어 포인트에 대해서 말하는 거네요. 그렇잖아요. 모든 x는 인티리어 포인트 오브 constraint set이잖아요. 거기다가 잠깐 그레디언트 저거 0으로 만족하고 잠깐만 헤시안 매트리스 파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면 뭐예요? 예, 세컨 오더 necessary condition for interior case가 딱 생각이 나야죠. 그게 바로 어디 있죠? 예, 여러분 4판이죠. 예, 제 4판 교과서의 corollary to 페이지 on 페이지 90 그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어떤 x 스타가 이 문제의 이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의 로컬 미니마이저라면 일단 로컬이라고 해봐요. 그렇잖아요. 로컬 미니마이저라면 뭘 만족한다고요? 그레디언트가 제로고
해시안이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니까. 근데 얘는 이미 만족했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그레디언트를 제로로 만족하는 모든 x를 컬렉트만 하면 걔가 어때요? 모든 로컬 미니마이저들을 포함하죠. 아직은 몰라요. 그게 if and only if인지. 포함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FONC를 만족하는 걸 구하기만 해도 이게 SONC까지 만족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레디언트를 0으로 하는, 즉 A 2배의 A 트랜스포즈 AX 마이너스 2배의 A 트랜스포즈 B를 0으로 하는, 즉 2를 떼고 나면 요거죠. 요 등식을 만족하는 또 X들의 집합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 set S는 set of every feasible point예요. FONC 만족하는. 하지만 여기서 SONC도 만족하고 있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로컬 미니마이저면 저 집합에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걸 보니까 얘도 어때요? 앞에서 배운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이죠. 왜냐면 A 트랜스포즈 A를 여러분이 B라고 놔봐요. 그 다음에 A 트랜스포즈 B를 예를 들면 뭐 D F라고 놓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예요? BX는 F라는 문제 푸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또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느끼는 게 뭐예요? 잠깐 이거는 솔루션이 존재하나, 즉 S 집합이 공집합인가 아닌가를 체크할 수 있죠. 어떻게? 얘가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이 왼쪽에 있는 이 매트리스의 칼럼들로 스팬되는, 그렇잖아요. 그 서브스페이스에 속하면 되는데 이게 뭐예요? 이미 A 트랜스포즈가 공통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리니어 알제브라 시간 배웠듯이 저 오른쪽에 있는 저 벡터는 저 왼쪽에 있는 A 트랜스포즈 A의 칼럼 스페이스에 항상 속해요. 따라서 뭐예요? S는 공집합이 아니구나. S는 empty set이 아니에요. 좋아요. 그럼 적어도 하나 존재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벌써 여기서 뭔가 눈치를 채고 있죠. 적어도 하나 존재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SONC를 만족하는, FONC와 SONC를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에요. 근데 주의할 건 그거죠. 그렇다고 해서 솔루션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솔루션이 존재하면 거기 속한다 그랬지. 솔루션이 존재 안 해도 그렇잖아요. empty set도 모든 집합에 속하니까 아직은 좀 주의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여기서 또 아까 나왔던 테크닉을 써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제 X 스타도 또 어때요? 요걸 풀고 X 제로도 요걸 푸는 놈으로 선택을 해요. 그럼 앞서와 마찬가지로 또 어때요? 이번엔 E가 위에 E가 달라요. E랑 다른데 이 A 트랜스포즈 A에 이번에는 널 스페이스에 속하는 E를 써서 이렇게 항상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것도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파티클러 솔루션 하는 그 타령이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유니크니스를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값을, 이 X 스타를 아까 오브젝티브 펑션에 집어넣어요. 이렇게. 여기서 X 스타도 이제 S에 속하죠. 그러면 이제 전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되죠. 일단 X스타만 넣으면. 그런데 X스타는 또 뭘 만족해요? 얘를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잠깐만요. 이거 마이너스 2배는 어디 갔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요 자리에 얘를 대입하면 앞에 거에 마이너스 2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배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배에 죄송합니다. X 제로가 돼야죠. 죄송해요. X 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배에. 그래서 잠깐만요. 네, 이거 똑같은 게 두 번 적혀 있지. 네, 이거는 지웁시다. 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E를 아무리 바꿔도 요 E 값을 아무리 바꿔도 널 스페이스에 속하는 E로 아무리 바꿔도, 아무리 큰 걸로 바꿔도 어때요? 값이 항상 똑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저 S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은 같은 값을 가져요. 그렇죠? 예. 같은 값을 가지고, 예. 예, 같은 값을 가지고 이제 더 작아질 수 없죠. 예. 잠시만요. 네. 약간 로직이 좀 이상한데 지금 보니까. 네, 잠시만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잠시만요.
네, 여기서 뭔가 한 줄이 미싱이에요.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돼요. therefore 하면 안 되고 다른 걸 넣으면은 요렇게 되는 녀석도 있잖아요. 요 녀석을 푸는 게 아닌 걸 넣으면 예, 아닌 거는 FONC를 만족 안 하죠. 그렇죠. 예, 저기 속하지 않으면 로컬 미니마이저가 아니니까 됐네요. 그렇죠. 예, 오케이. 헷갈려요.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그냥 set s가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x들의 집합이 바로 솔루션 셋이 돼요. 예, 저게 솔루션 셋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제 컨벡스 문제이기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로어 바운드 돼 있거든요. 저게 쿼드레틱 펑션이. 그래서 미니멈이 항상 존재하고 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나중에 컨벡스 프로블럼 배우고 나면 또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배우고 나면 이렇게 굳이 안 하고 그냥 아니 쿼드레틱이니까 저게 뭐 미니멈 밸류가 제로 이상이고 그러니까 로어 바운드 돼 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클로즈드 셋이잖아요. 전에 말했지만 물론 클로즈드 바운디드는 아닌데 클로즈드 셋이니까 존재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컨벡스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은 이렇게 생긴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이에요. 베리에이셔널 프로블럼은 조심해야 돼요. 예. A와 B에 상관없이 어쨌든 미니마이저가 존재해요. 그러면 또 이제 그 다음 우리가 뭘 하고 싶어요? 예, 그 다음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교과서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복잡한 논의를 피하기 위해서 매트리스 A의 랭크가 n이다라고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닌 거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를 그냥 단지 여기 나와 있는 어디 갔어요? 예, 렘마 12.1에서 잠깐 얘기하고 계속 모든 그러니까 챕터 12에 있는 모든 디어렘이나 이런 리절트가 렘마 12.1을 제외하고는 요걸 가정하고 있어요. 그럼 저게 과연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보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기 이 렘마예요. 제가 제시하는 뭐냐면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의 글로벌 미니마이저가 유니크해질 조건이에요. 사실은 저게. 그러니까 총 교수님도 책을 쓸 때 이그지스턴스 유니크니스를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존재하는 거 증명하려고 하면은 뭐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제끼고 유니크니스한 거 설명하려고 하니까 또 선형대수 다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복잡하니까 그냥 제낀 거예요. 제끼는 방법으로 그냥 일단 우리는 어떤 문제를 생각하냐면 ax equal b라는 문제 또는 ax-b를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할 때 매트리스 A의 랭크가 칼럼 수와 같다. A에 이렇게 가정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라고요?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갖는다고요? 유니크니스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왜 이게 유니크니스인가? 일단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왜냐하면 이게 집합 S가 set of every global minimize라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저 셋 밖에 있는 모든 R은 어때요? 예, 저 셋 밖에 있는 모든 R은 FONC를 만족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컬 미니마이저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얘를 만족해야 되는데 얘는 보면 어떻게 돼요? A 트랜스포즈 A가 소위 말해서 이거 이제 일단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요 왼쪽 매트리스의 칼럼 스페이스에 속하니까 솔루션은 존재하는데 여러분이 선형대수 시간에 배운 게 뭐예요? 이 솔루션의 유니크니스에 대해서 배웠죠. 어떻게 되면 예, 좀 전에 위에서도 했듯이 요 벡터 매트리스 A 트랜스포즈 A의 랭크가 n이면 얘예요. A 트랜스포즈 A의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인버터블 하고 따라서 x0가 그냥 이렇게 주어지죠. 왜냐면 얘를 인버스해서 그냥 이렇게 넘긴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A 트랜스포즈 A의 전체 인버스 A 트랜스포즈 B. 그런데 이제 렘마 12.1에 보면 뭐냐면 랭크 A가 n이라는 것과 A 트랜스포즈 A가 n이라는 것이 같다. 이런 말을 해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저걸 보면 되겠어요. 다만 이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여기서 잠시만요. m이 n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렘마에서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생각을 좀 해볼게요. 네,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필요 없어. 근데 이걸 없애면 이 조건을 없애면 렘마 12.1을 가져다가 쓰기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우리 걸 증명하는데 이게 이 렘마가 틀리진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렘마 12.1은 요걸 가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갖다 쓰진 못하겠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분은 이 부분 마지막 나머지는 이걸 쓰면 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 책에서 랭크 A가 N이라는 거, 이거는 리스트 스퀘어 문제의 솔루션의 유니크니스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럼 A의 매트리스 A의 칼럼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 유니크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게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오늘 헬프 세션에서 처음 얘기한 것은 여러분이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의 솔루션이라는 것과 솔루션의 existence uniqueness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좀 더 제너럴한 솔루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AX equal B를 exactly 만족하면 큰 의미는 없지만 아닐 때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굉장히 엔지니어링 프로블럼에서 여기저기 자주 나오는 게 이 바로 AX equal B의 리스트 스퀘어즈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최적화로 생각하면 리스트 스퀘어즈 프로블럼과 관련돼 있고 그것은 unconstrained minimization 프로블럼이고 이 솔루션은 항상 이 프로블럼의 솔루션은 항상 존재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매트리스 A의 칼럼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면 항상 유니크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교과서에서 이제 설명을 별로 안 하고 있지만 요 하나만 첫 번째 것만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또 반드시 특히 artificial intelligence 이런 거 배우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길버스트랑 교수님의 그 learning from data, linear algebra and learning from data 타이틀 놓고 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리스트 스퀘어스 프로블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리니어 알지브라와 일종의 머신러닝을 연결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두 가지 서로 다른 입장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여러분이 확실히 하고 있어야지 안 헷갈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 헷갈려요. 왜냐하면 많은 책들이 이 총 교수님 책처럼 옛날 책들은 이 첫 번째 뷰 포인트만 주로 설명하고 이 두 번째 뷰 포인트를 당연히 설명을 하는데 아주 뭐랄까요, 강조를 막 하면서 설명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강조를 하면서 설명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지오메트릭 인터프리테이션이에요.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봤듯이 우리가 일종의 AX equal B라는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을 준 다음에 베스트 솔루션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베스트가 어떤 때는 얘를 이퀄리티를 exactly 만족하는 거고 어떤 때는 어떻다고요? 요것을 최소화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를 이제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항상 이 매트리스 A의 칼럼들로 스팬되는 서브 스페이스, 즉 칼럼 스페이스 오브 A를 생각해요. 그것을 편의상 우리가 고차원에서 설명 못하니까 그 공간을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는 이 XY 플레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XY 플레인에 해당하고 한다고 보겠어요. 그런데 B가 이 XY 플레인에 속하면 어때요? 베스트 솔루션은 exactly 만족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건 큰 의미는 없죠. 이미 그냥 솔루션이니까. 그래서 뭐냐면 여기 속하지 않는 이렇게 어떤 B, 공중에 붕 떠 있어요. 이 평면 위에 붕 떠 있는 B를 생각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AX-B를 최소화한다는 게 뭐냐면 지금 요게 B 벡터니까 요게 뭐예요? 요게 AX와 B의 거리죠. 즉 B에서 AX를 바라본, B에서 AX라는 벡터를 바라본 거리잖아요. 벡터의 크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AX는 뭐냐? 요 서브 스페이스 상에 있죠. X를 바꾸면 내가 요 서브 스페이스 상에 RA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떤 걸 하고 싶어요? 요 움직이는 어떤 점과 요 B의 거리를 최소화하고 싶은데 우리가 요 3차원 공간에 생각하면 어떤 때 최소가 돼요? B를 요 RA에 프로젝션 한 것, 요 녀석이죠. 요게 AX 스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유니크하면 우리가 아까 인버스를 써서 생각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X 스타가 어떻게 됐어요?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에 A 트랜스포즈 B였으니까 여기 A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놀랍게도 요게 뭐죠? 요게 우리가 잘 아는 A 트랜스포즈 A가 인버터블 할 때의 프로젝션 매트리스죠. 그렇죠? 그러니까 A의 칼럼들로 스팬되는 서브 스페이스 상으로 프로젝션하는 프로젝션 매트리스. 예를 들어서 어떤 P of B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PA라고 해야죠. A의 칼럼 스페이스들도 칼럼 스페이스로 프로젝션하니까.
이렇게 인터프리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토고넬러티 프린서플이라는 게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아는. 참고로 이것은 이제 디터미니스틱한 버전이지만 우리가 두 개의 랜덤 벡터가 있을 때 또는 심지어 랜덤 매트리스로 해도 되는데 두 개의 랜덤 벡터가 있을 때 이것의 코릴레이션 매트리스죠. 이게 x와 y의 코릴레이션 매트리스, 즉 expectation of x, y 트랜스포즈, 이걸 이제 cxy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예. 이 녀석 가지고 어때요? 이것을 내적이라고 보고 사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나는데 어쨌든 똑같아요. 트레이스 취하고 나면 어쨌든 간에 이것을 내적으로 인터프리트 했을 때 나중에 보면 리니어 MMSE에서 나오는 또는 어파인 MMSE에서 나오는 오토고넬러티 프린서플과 수학적으로 동일해요. 그래서 이 그림은 여러분이 여기서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신호 처리, 제어 뭐 이런 데서 계속 나오고 당연히 스토캐스틱 옵티마이제이션에서도 나오고 AI 할 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리니어 알지브라 시간에 어드밴스드 시간에 배운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스토캐스틱 버전이 있는데 수학적으로는 동일해요, 사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걸 읽으면 되는데 책에 물론 이제 라인 피팅 프로블럼이 있는데 요 인터프리테이션도 좀 중요해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했던 그 모델, 그다음에 데이터 이런 것과 관련이 돼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요. 어떤 시스템을. 이 시스템은 어떤 거냐면 나의 desirable한 인풋 아웃풋의 컬렉션이 이렇게 돼요. xi가 들어갔을 때 yi가 나오기를 바래요. 또는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면 xi를 넣었더니 yi가 나왔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왜 저항값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 봤잖아요. 그때는 xi를 넣었더니 yi가 나왔어요. 알겠어요? 그런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머신러닝 문제라고 한다면 xi가 들어갔을 때 특히 슈퍼바이즈드 러닝 xi가 들어갔을 때 yi라고 나오기를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들을 쭉 컬렉트했어요. m개를. 알겠어요? 그래 놓고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시스템을 어떤 모델을 써서 나타내고 싶어요? affine function of x 인풋으로. 그러니까 출력이 x의 입력의 affine function. 근데 affine function이라고 하면 좀 이제 이 현학적인 표현이고 보통 사람들은 그냥 리니어 펑션이라고 하면서 컨스탄트 막 붙이죠. 엄밀히는 리니어가 아니죠. 그렇죠? 리니어 매핑은 아닌 거예요. 근데 흔히들 리니어 펑션이라고 하면 컨스탄트쯤은 허용하죠. 더하는 것. 그래서 얘를 쓰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x1 트랜스포즈 c가 d를 더했을 때 y1과 비슷하기를 바래요. 이그젝틀리 같으면 제일 좋겠어요. 근데 앞에서도 봤지만 우리가 이런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 할 때는 솔루션이 존재 안 할 때도 있으니까 이제는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어프락시미틀리로 바꾸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데이터는 또 뭘 만족해야 돼요? x2 트랜스포즈 c 더하기 d가 거의 y2여야 돼요. 똑같으면 제일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m개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xm 트랜스포즈 c 더하기 d가 ym이 돼야 되겠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쓰는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x와 y가 알려져 있어요. 알겠어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c와 d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c 벡터와 d를 묶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니까 unknown이니까 그렇잖아요. 얘를 c 틸더라고 놓겠어요. c 틸더는 이제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c 틸더는 n 플러스 1 바이 1이겠죠. 맞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C와 X가 랭스 n짜리였는데 하나 더 붙였으니까 n 플러스 1이죠.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퀄리티가 어떻게 돼요? 요 녀석 곱하기 요 녀석 곱하기 요 녀석 더하기 요 녀석 곱하기 요 녀석. 그래서 여기 트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affine 펑션을 가지고 우리가 라인 피팅을 할 때는 1이라는 칼럼 벡터가 들어가요. 여기다가 d를 여기로 옮겨놔서 그런 거예요. 이게 없으면 컨스탄트가 없으면 이 1도 없고 여기 d도 추가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affine 펑션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모델링 하기 때문에 또는 모델 펑션을 affine 펑션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쓰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상식과 굉장히 부합돼요. 여기 자세히 보세요. 자, 첫 번째 행에 뭐가 들어 있어요? 첫 번째 행에 이게 다 스칼라죠. 지금 트랜스포즈가 돼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x1 벡터가 누워 있잖아요. 그다음에 1이 있고 y1이 있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이퀘이션이에요. 맞아요? 첫 번째 오브저베이션, 첫 번째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또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흔히들 이렇게 많이 해요. 요거를 제가 요거를 틸더로 바꿀게요. 요거를. 예, 이게 낫겠어요. 예. 그리고 얘를 C라고 놓을게요. 그냥. 예. 이렇게 할게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X 이렇게 놔요. 그냥 큰 매트리스를 X라고 놔요. 그다음에 우리가 찾고 싶은 게 C예요. 그다음에 여기 Y. 그렇죠? Y들을 다 묶어놨으니까. 주의할 것은 아까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뭐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 풀 때는 AX 이퀄 B를 만족하는 X를 찾는 거였잖아요. 벡터 X를. 근데 이제 라인 피팅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입력 출력이 최대한 잘 맞도록 하는 라인을 찾는 문제에서는 뭘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C를 찾는 거죠. 그렇죠? 예. 이 하이퍼플레인의 노멀 벡터와 그 다음에 절편이 포함되어 있는 X가 아니라 C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돼. 자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아까 봤듯이 얘를 A, X 이퀄 B에 동일하게 대입해서 생각하면 이제 어떻게 나올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또 어떤 책에서는 얘를 또 X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책들도 있어요. 예. 제가 이게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거를 X로 놓을까 X 트랜스포즈로 놓을까 고민 중인데 예, 저거는 X로 놓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예. 예, 이렇게 놓고 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라인 피팅 문제를 만들어요. C를 찾아요. C는 R n 더하기 1 by 1이고요. 미니마이즈 어떻게 되죠? X 매트리스 타임스 C 마이너스 Y 벡터의 놈 스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리스트 스퀘어스 프로블럼이죠. 맞아요? 그럼 솔루션은 항상 존재해요. 어떻게 찾죠? 어떻게 찾아요? 일단 우리가 유니크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여기다가 트랜스포즈를 곱하고 네. 이걸 만족하면 솔루션이에요. 알겠어요? 솔루션 집합은 이렇게 돼요. 솔루션 집합은. 그 다음에 만약에 X의 칼럼들이 다 linearly independent 하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if unique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아까 했잖아요. 그렇죠? C는 X 트랜스포즈 X가 풀랭크 매트리스니까 인버스 X 트랜스포즈 Y 이렇게 되죠. 이까지는 그냥 뭐 A와 그렇잖아요. B를 X와 Y로 바꿔서 푼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거를 요 마지막 스텝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걸 풀었으면 그때부터 이제 뭐 난장판이 벌어져요. 자 이제 한번 풀어 써봅시다. 자 X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요렇게 놨죠. 이렇게. 그러면 X 트랜스포즈는 이제 어떻게 되죠? X 트랜스포즈는 X1의 1 이렇게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칼럼이 얘가 트랜스포즈 돼서 첫 번째 칼럼이 되잖아요. 맞아요? 두 번째는 X2의 1 따따따 돼서 XM의 1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X를 곱해요. 그러니까 X 트랜스포즈 X는 이거에다가 X1 트랜스포즈 1 해서 XM 트랜스포즈 1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마치 2x2 매트리스처럼 블록 2x2처럼 되죠.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하니까 시그마 i는 1에서 m까지 xi 트랜스포즈 이게 요 블락 매트리스 x 트랜스포즈 x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1, 2는 얘들을 다 더한 거죠. 시그마 xi i는 1에서 m. 그 다음에 얘 이렇게 되니까 얘는 시그마 i는 1에서 m까지 xi의 트랜스포즈.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요게 m개 있죠. 따라서 m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뭐 다른 말은 이제 너무 복잡해서 넘어가는데 여기서 요걸 보면 있잖아요. 요걸 보면 이제 매우 헷갈리는데 이게 사실은 뭐죠? x1이라는 게 뭐였어요? 여기 있는 것들이 얘를 보면 x1 트랜스포즈 더하기 x2 트랜스포즈 더하기 이렇게 되잖아요. xm 트랜스포즈. 요게 뭐죠? 요게. 자, 그러면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내가 시스템에 넣은 입력이죠. 맞아요? 예, 첫 번째 입력 벡터예요. 첫 번째 입력 벡터의 아우터 프로덕트예요. 아우터 프로덕트. 그러니까 x의 아우터 프로덕트예요. 입력의 아우터 프로덕트. 그렇죠? 그래서 first input의 아우터 프로덕트. 이거는 second 입력이고 이건 m 번째 입력이고.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입력의 아우터 프로덕트. 우리가 마치 뭐예요? 그 랜덤 벡터가 있으면 걔의 코릴레이션 매트리스 구할 때 에스티메이션 할 때 어떻게 해요? 랜덤 벡터 리얼라이즈드 된 거를 아우터 프로덕트에서 쭉 더해서 나누잖아요. m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m 분의로 뽑아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딱 정확하게 그 입력 벡터들의 일종의 아우터 프로덕트의 에버리지, 그러니까 일종의 에스티밋이죠. 걔가 딱 들어가요. 그다음에 얘도 어때요? 오프 다이아고널들도 어때요? 입력 벡터들의 에버리지로 다 바뀌어요. 제가 이걸 좀 작게 고칠게요. 너무 크게 돼 있어서. 이게 시간이 이제 다 돼가면 제가 흥분해가지고 막 글씨를 크게 써요. 조그맣게 쓸게요. 흥분 안 한 듯이. 네. 나 여기는 어때요? 아 죄송합니다. m으로 뽑아내야죠. 네. 여기는 m분의 1의 시그마 xi. i는 1에서 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뭐죠? 일종의 이게 sum of outer products of input이에요. 그렇죠? 얘는 뭐예요? 얘는 average죠. 그러니까 얘는 정확히 얘기하면 sum average of고 이거는 average of input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x라는 것을 그냥 관찰한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최적화하거나 여기 뭐 리니어 커브 피팅을 하지 않고 관찰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게 랜덤 벡터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언서튼하니까 누가 트레이닝하고 있는 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그냥 벡터 들어가서 스칼라 나오네. 보고 있으니까 그 벡터들의 mean을 estimation 하는 거예요. 이게 mean을 estimation 하는 거죠. 제일 간단한 arithmetic average. 그러면 얘는 인풋의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를 코릴레이션 매트리스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게 들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트랜스포즈가 들어 있고 mean에 맞습니까? 얘는 1이죠. 그래서 이제 저걸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매우 헷갈려요. 매우 헷갈리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커브 피팅을 할 때 멀티 디멘셔널 일종의 라인 피팅이죠. 커브에 대해서 뭐 점들에 대해서 라인 피팅. 물론 저거를 이제 C 틸더 자리를 이제 다른 걸로 X 자리를 뭐 폴리노미얼로 또 바꿀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차차 하기로 하고. 예. 그래서 라인 피팅 할 때 하이퍼 플레인을 찾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시스템의 아이덴티피케이션 입장에서 보면 시스템 인풋에 mean을 estimation 하는 게 들어있고 correlation matrix를 estimation 하는 게 들어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앞에서 나와 있던 요 A에서 이때 A로 할 때는 항상 칼럼으로 분해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요 X로 할 때는 일종의 로우로 분해하는 거예요. 로우로. 그래서 이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매우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 이런 거예요. 아니 잠깐만 칼럼만 중요한 것 같았는데 왜 갑자기 저게 나오지? 이렇게 엄청나게 헷갈리는 거예요. 네. 여기서 한번 보세요. A 트랜스포즈 A도 나오잖아요. 여기서. 네. 이때는 우리가 아까 칼럼으로 인터프리트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칼럼으로 인터프리트하면 이제 A N 트랜스포즈에다가
A1 해서 AN 트랜스포즈가 돼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내적들이 나타난다고요. A1 트랜스포즈 A1 해서 여기에 AI 트랜스포즈 AJ가 나오고요. 여기는 AN 트랜스포즈 AN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트리스 A 입장에서는 칼럼들의 서로 내적이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냥 AX 이퀄 B라는 입장에서만 보면. 그런데 이 라인 피팅 한다고 보면 데이터들, 입력 데이터들의 아우터 프로덕트로 다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수식을 써놓잖아요. 뭐 A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라인 피팅 할 때 이걸 A로 놔요. 이걸 X로 놓고 이걸 B로 놔요. 그러면 진짜 헷갈리죠. 그렇잖아요. 예. 그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A 매트리스의 로우들을 데이터에 1 붙인 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잊지 마세요. 자, 오늘 뭐 충분히 한 것 같고요. 예, 질문 있는 학생들은 질문하시면 되고 없는 학생들은 뭐 이름 학번 입력하시고 대실하시면 되겠습니다.